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여기는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 상류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. 네, 오랜만에 야외에 나와서 또 몇 편의 동영상을 찍는데 좋네요. 이렇게 찍다가 지금 오후 4시인데 상당히 덥거든요. 더우면 바로 뒤에 계곡 보이십니까? 네, 그 계곡에 들어가서 약간 발 담그고 있다가 나와서 또 찍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. 되게 부럽죠? 양양으로 많이 놀러 오시고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도 많이 나가기 힘든데 국내에도 상당히 좋은 곳 많으니까 특히 양양 지금 뒤에 보이는 이 계곡처럼 좋은 거 상당히 많으니까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양양 홍보대사도 하면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관리할 때 이제 작업해야 될 목록 보통 이제 이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슈들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 이 왼쪽에 보이는 친구들이 우한 테크코스 2기 친구들의 한 팀이에요. 한 팀이고,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친구가 이제 엘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팀의 리더예요. 그리고 이 4명의 팀원들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했을 때 자, 이슈, 이제 작업 목록, 이슈라고 하는,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가 우테코가 학교가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스터디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팀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팀의 역할과 책임도 정의를 해야 되고, 환경 세팅도 해야 되고, 지속적 통합 도구도 해야 되고,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슈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. 자, 이렇게 작업을 할 때, 자, 지금처럼 이런 단위로 이슈 목록을 관리를 하게 되면 작업 단위가 너무 커요. 그리고 그 작업 단위 간에 그 이슈 하나 내에 의존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슈는 가능한 독립된 단위, 그러니까 하나를 시작을 하면 한 사람이 딱 끝낼 수 있는 그런 단위로 구체화해서 작업 목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. 얼마나 이 작업 목록을 독립된 단위로 그리고 구체화해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. 이거는 꼭 뭔가 프로젝트의 이슈 관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도 뭔가 그 작업을 해야 되는 목록이 있으면 왜 살다 보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 해야 되는 일들을 가능한 작은 단위로 쪼개서 관리를 한다면 훨씬 더 저는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책을 쓴다. 이게 하나의 기능 단위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장을 쓴다. 2장을 쓴다. 3장을 쓴다. 뭐 이런 식의 단위도 너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. 거기서 더 작은 단위로도 나눌 수가 있는 거죠. 뭐 1장에 만약에 목차가 만들어졌다면 목차에 어떤 단락을 언제까지 쓴다.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작은 단위로 일정 계획을 수립할 때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. 그리고 독립된 단위여야 된다. 하나의 이슈가 다른 사람한테 의존관계가 많이 생기면 시작과 끝을 한 사람이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지연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이 독립된 단위로 작은 단위를 쪼갠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.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1순위, 뭐 2순위, 3순위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요. 당연히 이건 현장에서는 해야 되는 일들이죠. 자, 이런 다음에 모든 작업들을 이슈 관리 시스템, 요즘 깃허브에도 생겼더라고요. 아니면 뭐 지라와 같은 이슈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면 그런 이슈 관리 시스템에 이슈들을 등록을 해서 뭐 우선순위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도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. 자, 그렇다면 담당자를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 것인가? 업무 배분을
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오늘 강의 동영상의 핵심입니다. 자,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게 엘리가 제가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저 친구, 오른쪽 손을 들고 있는 저 친구가 엘리가 리더인데, 그럼 현장에서도 이제 팀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. 자, 업무 배정을 이 팀장 역할을 하는 엘리가 하는 게 좋다.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. 예, 어떻습니까? 이 방식에 대해서. 혹시 이 방식은 괜찮은 건가요?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? 자, 엘리가 리더 역할로 이제 프로젝트 전체의 조율을 하면서 뭔가 업무 배분을 하는 우리 현장에 많은 조직, 아니면 대부분의 팀에서 이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하잖아요. 저는 이 방식을 푸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수직 구조의 회사에서, 그리고 뭐 수평 구조인 회사에서도 대부분의 업무 배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. 자, 그러면 제가 팀장이었을 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. 팀장인데 이 업무 배분을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전체의 그 프로젝트 전체를 관장하면서 업무 배분을 하나씩 해주는 게. 그리고 그러면 업무를 할당받는 이 4명, 이 팀원이라고 할 수 있는 4명은 즐거울까요? 어떨까요?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들은 팀장이 뭔가 업무를 주는데 제가 할당받을 거잖아요. 그때 기분 어떻습니까? 어떤 경우 되게 재미없는 일을 받을 때, 재미있는 일을 받을 때. 그러면 또 팀장인 엘리는 이 일이 재미있을까요? 저는 되게 재미없더라고요. 또 한 가지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, 이게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어떤 특정 팀원한테 업무를 배분하는 게 괜히 스트레스인 거예요. 미안하기도 하고. 당연히 팀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지만 그게 또 스트레스인 거고, 나는 팀장은 뭐 팀의 비전을 설정하고 팀원들이 힘들 때 멘토링 해주고 뭔가 다른 일들도, 중요한 일들도 많은데 대부분의 팀장들이 이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다는 거죠.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? 아니면 제가 잘못된 건가요? 내가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거였나요? 예, 그래서 저는 이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, 저도 팀 얻을 때 똑같았거든요. 내가 저 일을 하기 싫은데 팀장이 하라니까 업무 배분을 받잖아요. 그러면 일단 모든 사람은 내가 주도해서 뭔가 그 할 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할 일이 던져지면 일단 하기 싫어져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. 저는 그 제 아내가, 제가 뭔가를 열심히 몰입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청소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. 그런데 자기야,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언제 뭐 청소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또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풀리긴 하지만, 제가 주도적으로 내가 몇 분 뒤에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할 마음이 생기는데, 일단 누군가가 옆에서 하라고 하면 기분부터 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인 거죠. 그래서 저는 일단 업무 배분에 대해서 뭐 지금과 같이 뭐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, 이거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게 명확하다, 그런 업무는 업무를 배정하겠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? 우선순위만 정하고요. 그리고 누군가한테 딱 배분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면 그냥 업무 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죠. 그러면 팀원들이 해당하는 이슈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풀 방식으로 땡겨 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.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. 그리고 리더인 사람도 그냥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까지 같이 하고,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가 추가되면 이슈를 추가하고 뭐 그런 부분만 하는 거지, 이 업무를 누가 하고 뭐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팀원들이 다 주도하게 하는 거죠. 그러면 팀원들은 본인이 진행하던 업무가 끝나면 우선순위를 보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업무를 가져오는 거죠.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재미있는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하기 싫은 일도 누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좀 역량이 있고 프로그래밍을 잘한다는
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또 업무 그런 좀 약간은 난이도가 있거나 재미있는 업무들이 계속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. 예, 그러다 보면 그 친구는 점점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너무 과부하가 생겨서 그 정말 팀에서 정말 소중한 프로그래머인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먼저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들 생길 수 있거든요. 잘못하다가는. 이게 우리 리더들이 처음에 업무 배분을 하고 일을 시킬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그런 것들인데 만약 이렇게 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난이도가 좀 높건 적건 간에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면 하는 거죠. 주니어도 하는 거죠. 예, 하다가 힘들면 옆에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러면 리더는 팀에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삶을 사는데도 푸시 방식이 있고 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삶 자체를 가능한 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삶 자체도 되게 즐겁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배분도 푸시보다는 풀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. 네,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.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랬을 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거는 또 그때 가서 해결하면 돼요. 네, 그러면서 팀의 문화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죠. 자, 오늘 여기까지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너무 수고하셨고요. 네,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